인생 수업 법륜. 인생을 후회 없이 행복하게 사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바로 10대는 10대에 충실하고 20대는 20대에 충실하고 50대는 50대에 충실하는 겁니다. 그 시기에는 늘 힘들다고 괴로워하지만 지나고 보면 그때가 좋았다라고 그리워합니다. 50대는 나이가 들었다고 한탄하는데 한 20, 30년 지나고 보면 바로 지금이 한창 때였음을 알게 됩니다. 아이가 어른 흉내내고 현재를 살지 못하는 것도, 젊은 사람이 험난한 세상살이가 힘들다고 나도 빨리 나이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늙어서 젊었을 때가 좋았다 젊음을 부러워하는 것도 바로 지금 주어진 행복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어릴 때는 어린 대로, 젊을 때는 젊은 대로, 늙으면 늙은 대로 좋은 사람은 평생 행복합니다.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고 지금을 충실히 살면 그 사람은 늘 인생의 황금기를 사는 겁니다.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오늘을 허투루 보내고 있지 않은지 자신을 돌아보세요. 죽음의 순간은 언제 올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최선을 다해야 하고, 그런 마음을 잃지 않아야 내일 죽어도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추구하는 성공과 상관없이 스스로를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좋은 인생입니다. 늘 오늘의 삶이 만족스러우면 그게 행복한 인생입니다. 살고 싶어서 살고 죽고 싶어서 죽는 게 아니라 삶은 그냥 주어졌고 때가 되면 죽는 겁니다. 결국 주어진 삶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괴롭게 살 것인가, 즐겁게 살 것인가 의 문제입니다. 길가의 풀 한 폭이나 산에 살고 있는 다람쥐나 인생살이는 똑같습니다. 자신을 스스로 특별한 줄 알지만 사실은 별거 아닙니다. 아무리 잘난 척해도 100일간 먹지 않으면 죽고 10분만 숨을 못 쉬면 죽습니다. 자신을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특별해져야 한다는 부담 없이 가볍게 살 수 있고, 어떤 사람을 만나든 어떤 일을 하든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왜 사느냐? 이런 질문에 시비를 거는 대신 어떻게 하면 오늘 행복하게 살까? 이런 생각을 해야 삶의 에너지를 발전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며 행복하게 살아야 할 책임도 권리도 있습니다. 진정으로 성공적인 인생, 좋은 인생은 어떤 걸까요? 세상에서 추구하는 성공과 상관없이 자기가 만족하면 좋은 인생, 성공한 인생입니다. 시골에서 농사짓고 살며 내가 만족한다면 이게 성공한 인생이죠. 하루에 밥을 5끼, 6끼 먹을 것도 아니고, 옷을 몇십 벌씩 끼어 입고 다닐 것도 아니고, 차 몇 대를 동시에 굴릴 것도 아니니까 소박하게 마음 먹고 편안하게 사는 게 최고야, 이렇게 만족하며 살면 그게
좋은 인생입니다.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불행한 일은 아닙니다. 다만 열심히 할 뿐 결과에 연연하지 않으면 그 과정에서 이미 행복합니다. 그런데 자기중심 없이 남의 시선을 의식하고 남의 평가에 매달려 성공이라는 거품을 부풀리면 그 거품이 꺼질 때 삶이 허무해집니다. 우리들은 계속 바깥 세상 탓만 하지 자기 내면을 돌이켜보고 만족하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변 상황과 조건의 변화에 따라 울고 웃고 그렇게 늘 흔들리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친구들과 늘 함께해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아야 자유로워집니다. 같이 있으면 대화할 수 있어 좋고 혼자 있으면 혼자 있어서 좋아야 합니다. 그러면 곁에 사람이 있든 없든 아무 상관없이 좋고 언제 친구를 만나도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는 사람 막지 말고 가는 사람 잡지 마라. 이것은 인간관계를 아무렇게 내버려 두라는 게 아니라 주어진 인연을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사람 관계가 변하는 것을 억지로 잡으려 하지 말고 떠난다고 아쉬워하지도 말고 집착하지도 않아야 편안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새로운 인연도 만날 수 있습니다. 마흔이 넘도록 결혼을 안 한 건 잘한 것도 잘못한 것도 아니고 성공도 실패도 아니고 다만 그것일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하지 않은 것을 자랑 삼으니까 잘한 게 되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스스로 초라해지는 겁니다. 이혼을 했다, 결혼을 했다, 결혼을 못했다, 시험에 떨어졌다, 시험에 붙었다. 그 어떤 일이든 그건 단지 그것일 뿐입니다. 그 일에 대해 내가 슬픔과 기쁨, 초라함과 당당함에 의미를 바로 내가 부여하는 겁니다. 결국 내 자신의 생각으로 그 일이 괴롭기도 하고 즐겁기도 한 겁니다. 상대가 싫다고 하면 알았어 하고 끝내면 됩니다. 그럼 다시 다른 사람에게 나 너 좋아 하면 됩니다. 상대가 난 너 싫어 한다고 거기에 상처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자유이니까요. 자원봉사 같은 활동을 하면 우울하고 허전한 마음을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돈을 안 벌 뿐이지 자기 일이 있고 자신의 봉사가 다른 사람에게 참 귀중하게 쓰이는 경험을 하면 우울증에 빠지지 않고 생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옛날처럼 예전처럼 이런 단어는 불행의 원인입니다. 항상 현재에 있어야지. 옛날에 행복했는데, 예뻤는데, 부자였는데, 지위가 높았는데, 힘이 좋았는데. 이렇게 옛날에 잘 나갔을 때, 좋았을 때를 생각하면 현재의 삶에 장애가 됩니다. 부부도 앞으로 아이를 어떻게 키우며 즐겁게 살 것인가를 의논해야지. 당신 결혼하기 전에 나한테 뭐라고 했어? 이런 식으로 과거를 물고 늘어지면 갈등만 심해집니다.
늙음은 계절이 가을이 오듯 겨울이 오듯 자연스러운 일인데 계속 봄이면 좋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괴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계절의 변화가 우리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봄에 집착하기 때문에 괴로움이 생기는 겁니다. 젊음에 집착하기 때문에 늙음이 괴로운 겁니다. 인생의 멋은 7, 80은 되어야 제대로 익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술도 익어야 맛있고 된장도 숙성돼야 맛이 나고 밥도 뜸이 푹 들어야 맛이 나듯 인생도 늙어야 제멋이 나는 겁니다. 나이 들어가면서 내가 초라해지느냐 원숙해지느냐는 몸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나이 들어서도 좋은 것들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나이 든다는 것은 불행이 아니라 오히려 행복과 축복일 수 있습니다. 세상 일이 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어떤 건 됐다가 어떤 건 안 됐다가 이러니까 늘 불행과 행복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고락이라고 합니다. 괴로울 때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고 이 고락이 늘 되풀이됩니다. 이를 윤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면 지금 일어난 일이 나쁜 것 같고 안 좋은 것 같은데 지나고 보면 나쁜 일이었다는 게 오히려 나에게 득이 되는 경우도 있고 좋은 일 같았는데 오히려 손해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은 나쁜 것 같지만 꼭 나쁘다고 볼 수 없을 거야. 이건 좋은 일 같지만 꼭 좋다고만 볼 수 없을 거야. 이걸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외적인 조건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지나치게 기뻐하거나 슬퍼하는 일이 줄어듭니다. 바로 세옹지마의 마음가짐입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가서 수감자들과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는 힘들었지만 결과적으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안 좋은 일도 꼭 안 좋다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일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일어나 버렸는데 그걸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원망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잘 될 거야 하는 낙관이 아니라 일어나 버린 일은 항상 잘 된 일이야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거기서부터 다시 출발하면 됩니다. 어느 상황에서든 배울 수 있고 그 경험을 통해서 지혜로움을 얻고 조언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먼저 지금까지 욕심내고 중요하게 생각해온 것들에 대해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매겨야 합니다. 자식에 대한 걱정, 욕망의 추구, 과거에 대한 집착, 미래에 대한 불안, 이 모두를 내려놓아야 시야가 열리면서 진정으로 행복해지는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하루를 산다, 이틀을 산다, 한 달을 산다, 1년을 산다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만약 1년밖에 못 산다면 그 죽음에 사로잡혀 괴로워할 게 아니라 하루하루를 남보다 10배 더 행복하게 살면 됩니다. 그동안 남에게 신세진 것도 좀 갚고 칭찬 못했던 것도 좀 해주고 영원히 살 것처럼 움켜쥐었던 것도 좀 베풀고
이런 식으로 1년을 정말 기쁘게 산다면 그게 남은 인생을 정말 잘 사는 겁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허투루 보내지만 죽음의 순간은 언제 올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을 마지막처럼 최선을 다하다 보면 내일 죽어도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인생이란 게 오래 살고 싶다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하루를 살더라도 마음 편안하게 살다 죽는 게 더 중요합니다. 오래 살겠다는 집착을 놓아버리면 몸과 마음이 가벼워져서 오히려 더 오래 사는 결과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수행이란 어떤 조건이든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몸이 건강해도 좋고 병이 나도 몸뚱이가 있는 한 좀 아플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져 죽음을 자연스러운 하나의 현상으로 받아들인다면 사후세계가 있든 없든 좋은 데 가든 나쁜 데 가든 의미가 없어집니다. 모든 현상이 공이기 때문입니다. 돼지가 욕심이 많나요? 돼지는 배고프면 꿀꿀거리며 음식을 먹지만 배부르면 더 이상 먹지 않습니다. 이때 다른 돼지가 남아있는 음식을 먹어도 못 먹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기 배가 부른데도 옆에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을 봐도 식량을 쌓아놓고 주지 않습니다. 사람이 돼지보다 더 욕심이 많습니다. 사자가 사납다고 하지만 배가 부르면 눈앞에 토끼가 왔다 갔다 해도 잡아먹지 않습니다. 천국에 갈 일은 하나도 하지 않고 그리고 천국에는 또 가겠다고 하고 지옥에 갈 일은 잔뜩 해놓고 지옥에는 안 가겠다 하는 건 썩은 씨앗을 뿌려놓고 좋은 열매를 거두겠다, 이런 심보와 같습니다. 내가 짓는 대로 업이 생기고 그 지은 업에 따라 과보를 받을 줄 아는 그런 사람이라면 내일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할 것이 없이 오늘 마음과 행동을 바르게 쓰면 됩니다. 그러면 내일이 좋아질 거고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매일매일 좋은 씨앗을 심으면 시간이 지나 좋은 수확을 얻을 수 있듯이요. 오래 살고 싶다는 욕망에는 내가 모아둔 소유물과 인연 맺은 사람들과 헤어지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집착이 존재합니다.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 이래저래 괴로워하면서도 애착이 있는 이곳을 떠나기 싫은 마음입니다. 그릇에 얼음을 담아두고 한 아이가 밖에 나가 놀다 돌아왔습니다. 그릇을 보고 아이는 엄마, 얼음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물이 생겼어요. 이때 엄마는 얼음이 없어진 것도 물이 생긴 것도 아니라 다만 얼음이 물로 변한 거다라고 말해줄 겁니다. 인간은 이 아이처럼 생멸의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보기 때문에 생겼다고 기뻐하고 없어졌다고 슬퍼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전체로 보면
변화했을 뿐입니다. 불생불멸.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다만 변화할 뿐이다. 이를 과학적으로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합니다. 실제하는 건 변화일 뿐인데 보이면 살았다고 하고 안 보이면 죽었다고 하고 안 보이다 다시 보이면 태어났다고 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헛된 생각, 아집을 고집합니다. 그래서 변화하기 때문에 괴로움이 생긴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괴로움이 생깁니다. 부처님의 진리, 제법이 무상하다. 모든 만물은 고정되지 않고 다만 변화할 뿐이다. 변화하는 것이 우주의 법칙이고 이것이 너무도 당연하다는 것을 알면 변하는 것을 봤을 때 괴로움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생성되는 모든 것은 반드시 소멸한다. 즉 변화한다. 이것을 이해하면 모든 집착을 놓을 수 있습니다. 생겨난다고 기뻐할 일도 아니고 사라진다고 괴롭고 슬퍼할 일도 아닙니다. 늙음도 죽음도 단지 변화이며 이것이 우주의 법칙입니다. 얼음이 물로 변하는 것일 뿐 더 이상 두려움이 되지 않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 돼야 해.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인간은 누구나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정해진 상이 있습니다. 이를 자아의식, 아상, 에고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것이 너무 높게 설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공주병, 왕자병과 같이 자기에 대해 너무 높은 상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현실과 부딪혀보면 생각과 달리 자기가 너무 초라해 보입니다. 자기가 그린 자아상과 현실의 나 사이에 간격이 너무 벌어지면 자아가 현실의 나를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그저 불만이었다가 그것이 심해지면 자기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싫어 부끄러워 밖으로 나가지 않고 방 안에만 있습니다. 이것이 극에 달하면 나같이 쓸모없는 인간은 없어져야 해 하는 심리로 발전하고 결국 자신을 죽여버립니다. 자아의식이 현실의 자기를 죽여버리는 것이 자살입니다. 내 생각에 밉고 불만스러운 상대가 정말 보기 싫어질 때 이 상대를 없애버리고 싶다라는 극단적인 행동이 살인입니다. 자살과 살인 모두 다 자기가 그리고 있는 상의 기준을 두고 이를 부정하고 눈앞에서 제거하려는 마음입니다. 똑같은 마음이고 똑같은 과정입니다. 자살과 살인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자아상, 에고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합니다. 자아상이 허위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이걸 버리고 현실의 자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말이 서툴면 서툰 게 자기이고 공부 못하는 게 자기입니다. 이게 현실이고 이 현실은
그냥 있는 그대로가 다 소중한 겁니다. 돌멩이가 큰 게 좋고 작은 게 나쁘다. 그런 것이 아니듯이 현실의 자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자기 사랑입니다. 그리고 현실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말이 서툴면 말하는 연습을 하면 되고, 공부를 못하면 공부를 하면 됩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조금씩 향상시켜 성과를 내면 자긍심과 성취감이 생깁니다. 절대 주위의 요구, 상상이 내가 만드는 아상에 속으면 안 됩니다. 부모나 선생님이 너무 높은 목표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노력해라, 노력해라 하면 된다, 이렇게 강요하면 안 됩니다. 괜찮아, 지금도 괜찮아, 그 정도면 좋아, 조금씩 좋아지면 돼, 이렇게 가볍게 얘기하면서 아이들과 청년들의 무거운 짐을 덜어줘야 합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죽겠다, 죽고 싶다 라고 말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에서 살고 싶다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외면하지 말고 살펴줘야 합니다. 죽고 싶은 심리 상태이기 때문에 그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달래고 격려해줘야 합니다. 이때 넌 왜 이렇게 자꾸 죽겠다고 그러니? 뭐가 문제인데? 힘 좀 내! 이런 말은 도움이 안 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화제를 바꿔주는 겁니다. 다른 기분이 들도록 환경을 바꿔주세요. 아이가 건강하면 공부를 잘 하기를 원하고, 공부를 잘하면 더 뛰어나기를 원합니다. 늘 부족한 것만 보고 다그치다 아이가 죽고 없으면 그동안의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우리 곁에 있을 때 고마운 줄 모르고 불평하고 미워하다 없어지면 후회하고 괴로워합니다. 부모가 돌아가실 때 제일 서럽게 우는 사람이 불효자입니다. 효자는 안 웁니다. 평소에 할 만큼 했기 때문에 울 일이 없습니다. 부모님 살아계실 때 물 한 그릇이라도 떠서 드리는 것이 효도이고, 돌아가시거든 안녕히 가세요 하고 편안히 보내드리는 것이 진정으로 부모를 위한 길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천도입니다. 남편이 죽든 자식이 죽든 부모가 죽든 장례가 끝나면 웃으면서 잘 가세요 이렇게 얘기해야 합니다. 살아있을 때는 후회 없이 잘해주고, 죽고 나면 더 이상 잡지 않고 잘 보내줘야 합니다. 산 사람이 안 잡으면 죽은 사람은 알아서 갑니다. 슬퍼하며 잡아서 문제가 됩니다. 미련 없이 마음에서 떠나보낼 때 비로소 진정한 천도가 됩니다. 어떤 이유로든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정을 딱 끊어야 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3일까지는 슬퍼해도 됩니다. 그래서 3일장입니다. 그때까지만 슬퍼해주고 끝나면 웃어야 좋은 일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 건 슬픈 일이지만 그 슬픔을 놓아버려야 더 이상 그 슬픔과 괴로움 속에서 허우적거리지 않게 됩니다.
홀어머니가 늘 울고 지내면 자식이 20살이 넘어도 집을 못 떠납니다. 엄마는 자식을 위해서 남편이 죽어도 아무렇지 않은 듯이 행복하게 웃으면서 지내야 합니다. 내 걱정할 것 없다. 나는 괜찮으니 내 걱정이나 해라. 이렇게 당당하게 살아야 자식이 건강하게 성장합니다. 정말 자식을 생각하는 엄마라면 이렇게 기도하세요. 우리 아이가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아이가 건강히 살아만 있다면 저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겠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일은 좋은 일도 아니고 나쁜 일도 아닙니다. 일어난 일은 일어난 일일 뿐입니다. 그것을 내가 좋게 생각하면 좋은 일이 되고 나쁘게 생각하면 나쁜 일이 됩니다. 결국 좋은 일, 나쁜 일은 내가 만드는 겁니다. 어떤 일이 실패했을 때 그 실패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연애하다 실패하든 사업하다 실패하든 그걸 상처로 갖게 되면 다음 연애나 사업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어떤 경험을 했든 그것을 항상 교훈으로 삼아 자산으로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사람은 어려움을 겪을수록 더 단단해지고 능력도 커집니다. 자녀의 죽음은 엄청난 고통이지만 이를 통해 인생을 깨달으면 이 세상 어떤 사람보다 대범하게 살 수 있습니다. 자식 잃고도 사는데 무슨 일을 당한다 한들 못 살 일이 뭐가 있겠는가. 이런 사람들은 세상사 이런저런 일이 일어나도 딴 사람들은 죽네 사네 해도 태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라차차 화이팅! 신바람 이박사였습니다.